네네. 하는 모습, 그런 과정 가운데 뭐 어떤 그래서 설득을 하면은 긍정적이거든. 원고 피고가 한 번씩 질문을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 번? 거주하고 학교 다니는 이 집,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오기는 왔는데 이 마을에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범죄 없는 마을 제사도 지내요? 아니요. 이야, 정말 이 느티나무 이게요. 이게 수령이 300년, 무려 300년이 된 느티나무입니다.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이 영음하고 이 신비롭기까지 하는 이 자태를 보십시오.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나무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고자 하는 일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소원성취하게 해줄 수 없었어. 비나이다. 허허 참 너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예쁜 선녀를 내려줄 것이니 그 선녀에게 소원을 말하거라. 예쁜 선녀를. 신령님, 찍찍찍찍. 신령님의 전령선녀 고운주라 하옵니다. 소원을 말해 빠빠빠빠 너의 소원을 말해 빠빠빠. 아유,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랜다. 이제 왜 이렇게 실망을 하셨어요? 아유 진짜. 여기서 소원을 한번 탁 빌어보는데 네. 느닷없이 나타나서 속상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속상해요 진짜. 뭐요? 속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거짓말할 데가 없어서 속만 끓이고 계셨다면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법의 손길이 멀리 있는 범죄사각지대 우리 동네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 안녕하세요, 허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아니 여기가 지금 보니까 네. 좌측으로는 무주, 우측으로는 황간.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영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마을이라면 오히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도 어디다 도움받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잖아. 자, 어떤 마을인지 한번 네. 구경부터 가볼까요? 와, 진짜 이제는 가을이야, 그쵸? 저희가 황간이야? 응. 충북 최남단, 전라북도와 맞닿은 청정지역 영동군. 오늘 찾아온 곳은 깨끗한 공기와 사계절의 풍광이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맑은 냇물이 마을을 가로지르는 그야말로 청정한 곳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에 둘러싸인 흙길입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자락 덕분에 높은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과수 농업이 중심인데요. 특히 이곳의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최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확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 계세요? 계신데.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시네. 얼핏 보니까 안 익은 것들도 있는데 얘는 또 다 익었네요. 예. 포도가 전체적으로 같이 익는 게 아닌가 봐요. 예, 올포도 있고 늑포도 있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예, 세 가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영동의 자랑, 포도. 이장님이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예, 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어우. 야, 아니 음. 껍질이랑 과육이 질기지 않고 있잖아요. 되게 연하면서 당도가 상당히 높네요. 예. 아즙이 그냥 달아달아 너무 달아. 진짜 맛있다. 예, 이게 스투벤 포도라고 네. 엄청 달아요. 여기 영동의 포도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고냉지고 퇴비도 좋은 거 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도가 높죠. 그렇구나. 저희가 오기는 왔는데 이 마을에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 마을에는 범죄 없는 마을 간판은 3개 달았어요. 번제 없는 마을. 예. 아, 하나만 달면 되지 왜 3개나 달아요?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범죄가 없으면 또 하나 달아주고 네. 또 계속 이어서 이제 또 범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개, 지금 자랑 삼아 말씀하셨네. 아, 그러면서 걱정거리가 없어. 그럼 우리 우동법 왔는데 그냥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되네. 아, 집에 가라고요? 아니요, 해감을 가셔야지. 제사도 지내요?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만있어 봐. 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저기 오네, 저기. 어디? 우리 변호사님. 아유,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요. 우리 이희경 변호사는 지난주에도 한번 뵀었고요. 출연하셨고. 그리고 우동법에 처음 인사드려요, 그렇죠? 박민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 처음이라 너무 좀 떨리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짱짱한 우동법의 변호사 어벤져스 모였으니까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다고 하거든요. 고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흙의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걔는 무슨 일이죠? 신의 계좌. 신의 계자. 야, 많이들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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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을에 가니 그냥 네.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게 흙계리 마을이 이름이 도대체 왜 흙계리 마을일까? 이름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지, 특이하지. 왜 그런 거예요, 어르신? 뭐 높은 글자? 높을 흙, 신의 글자. 산이 높은 거지. 산이 높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이 깊고, 계곡이. 지형의 모습을 따서 이름을 흙계리라고 줬군요. 전 눈 흘기시는 분이 많아서 흙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일 별로 없이 진짜 서로 눈 흘기고 이럴 일은 없어요. 좀 있는 것 같아. 잠깐만, 조금 몇 분 있었어. 지금 살짝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여기 박민성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쪽에는 우리 이희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다들 선비마을이라 점잖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속 안에 있잖아. 속내 못하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고민 같은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요 다 들어주시고 그래. 해결점을 찾아드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마을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아, 요 앞에 막 졸졸졸졸 흐르는 그 계곡이요. 물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네. 근데 외제분들이 놀러 오셨다가 가실 때 네. 쓰레기를 막 많이 버리고 가요.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누구야? 못 잡았어요? 가는 사람을 뒷덜미를 딱 잡아야죠. 그러한 무단으로 출입을 해서 무단으로 막 놀고 쓰레기를 방치하고 간다. 이걸 법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CCTV를 그냥 다 설치할까요? 계곡마다? 그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오. 법적으로 얘기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아, 그게 그런 법이 있어요? 쓰레기가 폐기물 예. 쪽이기 때문에 계곡이 사유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 네, 그렇죠. 국유지, 공유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사유지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지나가는 분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면 그거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엄청난 쓰레기를 어느 사유지에다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되는 비용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잡아서 비용 청구를 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국유지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주변의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이 부분에도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하나요? 아마도 CCTV로 설치를 하든지 플랜카드를 길게 붙이든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아마 구청에서 출입 금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사유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천은 지방 하천이고. 그렇죠. 하천 부지니까 다. 공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아마도 네. 구청에서 지금 상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께서 뭐 연명으로 신청을 하든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요청을 한다. 예를 들면 CCTV를 부착한다든지 그 환경 단속 그 직원들을 간혹 순찰을 돌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를 환경 단속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도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 좋다.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는지. 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원래 이 부락이 월전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모르도 한 60년 됐어요. 이제 행정구역으로 바뀐 지가 흘게 뒤로 월전리로 부동산이 많은데 네. 행정구역으로 흘게리로 되고서는 전에 있던 부동산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분리가 됐다 해서. 편입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군요. 네, 산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산이 그 많아요. 월전리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신가요? 그렇겠죠. 우리가 볼 적에는 산을 팔고 한 것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월전리 그다음에 흘계리 공동 명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거예요. 그때 행정구역 빨리 좀 대처를 그것도 했으면. 보통 이제 뭐 취득시효라는 이런 부분들도 점이 있거든요. 네. 20년, 10년 이런 부분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 그때 행정구역이 바뀌셨을 때 요 등기도 같이 법률적으로 뭐 소송을 하든 같이 그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공동명의로 하든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 땅이 우리 땅이어도 같이 월전리 소유였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그냥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뿐이다 라는 부분으로 조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판사님 입회하에 그러면 이거를 어느 공동명의로 하시는 건 어떤지라는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즉심즉결. 네, 고민거리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아들 3명하고 남편하고 같이 귀농한 장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지 한 18년 됐습니다. 남편이 시내에서 막노동이랑 하다가 건강 좀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농촌에 와가지고 조금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내려왔는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니까 남편이 막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농사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9살, 13살, 16살이에요. 아빠를 도운 게보다 저희 집안 일이지만은 그래도 농사일 하느라면 또 공부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남편하고 그런 문제를 좀 다투기도 해요. 왜요? 아니 아이들 너무 일 많이 시키거든요. 저는 또 답답한 거죠. 또 이게 또 아이들도 사춘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마음속으로 일하기도 싫잖아요. 요즘 아이들 또 게임도 많이 하느라고 또 일하기도 싫고 또 처음 일 잘해요. 아이들 일 잘하는데 하기 싫어지면 고추 붙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보면 아이들 일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냥 고추 붙들고 앉아. 안 봐도 저도 잎사귀 붙들고 또 이래요. 저도 답답은 해요. 젊어서 고생은요. 돈 주고 사서 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주시고 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도 젊어서 배워야지 나중에 늦게 가면 일도 안 해요. 방울치 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희 또래 40대, 50대 이 사람들은요. 이 30대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근데 제 아이들 왜 일 시키는가. 아이들은 막 방학 싫어하고요. 이 쉬는 날 싫어해요. 학교 가면 더 재밌잖아요. 이야. 끝까지 뭐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이혼하고 말까 뭐 그 생각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 성립이 가능할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네, 한쪽의 이야기만 지금 들어가지고는 네. 저희가 많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부 간의 문제이다 보니 아내의 말만 들을 수는 네. 없고 남편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된다. 취재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를 만나 자세한 사연을 상담해보기로 한 우동법 변호사들. 또 주변 사람들이 농사 아내 장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박민성 변호사가 찾았습니다. 3년 전 귀농 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는데요. 아이들이 농사일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첫째와 둘째가 덩치는 다 저보다 커요. 근데 아직은 여물지 못하니까 일은 크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키진 않지만 고추 2자루 따면 그럼 집에 가자 이러면 또 아이들 또 고추 따고 남편한테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 말라. 그리고 좀 아이들도 공부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또 일이 지금 많으니까 그냥 무작정 데리고 나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또 많이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그런 환경을 주지도 못했는데 또 일까지 또 시키니까 많이 미안하죠. 이런 문제를 남편분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있지요. 상황 많이 생각은 했어요. 우리 일만 치우쳐가지고 아이들뿐 아니라 부부 문제도 남들처럼 뭐 여행도 못 다니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생각해보자, 이런 면에서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남편은 그때 당시엔 또 조금만 참자, 조금만 돈 좀 벌고 그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남편 이광일 씨의 입장을 듣는 이희경 변호사. 아이들에게 농사일을 시키는 것은 남편 이광일 씨의 남다른 교육 철학이라는데요. 일손이 많다 보니까 애들 손을 안 빌릴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애들 또 가만 놔두면 집에서 게임만 해요. 바짝 게임만 할 바에는 가서 일손 거두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애들이 예. 일손 도우면은 좀 효율이 좀 있나요? 아, 엄청나죠. 성인 제 성인하고 거의 비까비까해요. 일하는 게요? 예, 양이 제가 고추 한 포대 따면 애들도 한 포대 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명 따는 것보다 4명이 나가서 따면 4배예요, 4배. 아이들한테 좀 힘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애들을 일하는데 쉽지는 않겠지요. 네. 예, 그렇지만은 어디 가서 일을 잘해야 이쁨 받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시켜야죠. 나라에서도 못해주든 어떻게든 공부 어떻게 하나 시켜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까지도 대학교 가서 부모들 등골 휘고 부모도 손해. 얘네도 4년 동안 애가 있어 농사 짓든 뭐 어디 가서 노동하면서 돈 벌어도 뭐 5, 6천만 원 넘게 벌 거라고요. 그 돈도 못 벌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일은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에 가서 매달리라 그러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승산이 있는 데라 그래야죠. 그러면 농사는 아빠 밑에서 배우다 보면 요령이 트잖아요.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의견 차이. 그렇다면 평소 부부의 하루는 어떨까요? 우동법 제작진이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부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2001년 남한으로 기순한 후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부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한 정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남편의 급격히 나빠진 건강 악화로 부부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귀농하기로 결심합니다. 충북 영동으로 귀농한 부부는 삼형제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삼형제의 교육 문제로 의견 다툼이 잦습니다. 부모님이 한눈판 사이 오늘도 컴퓨터 게임 중인 두 아들. 저 짜증나네. 방 오지고 방 오지고 비디고 올리고 비디고 오지고 되고. 까맣게 타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 걸까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시청 중인 부부. 폭풍전야일까요? 오늘은 왠지 조용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을 찾는 남편 이광일 씨. 근데 애들은 어디 있는데? 애들? 응. 야, 근데 숙제는 안 시키냐? 숙제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보고 맨날 게임하더라. 왜 또 이제 일하러 데리고 나가려고? 응? 아니, 게임만 할 바에는 일하러 나가는 게 낫지. 시원해질 때, 시원할 때 나가서 일해야지. 밥맛도 당기고 좋아, 한두 시간씩 일하면. 응? 아이고, 애들 데리고 가야지. 내 혼자가 그래, 일 얼마 하지도 못해. 야, 진철아! 네. 야, 일하러 가자, 빨리. 잠시만요, 이거만 하고요. 야, 빨리 해 넘어가겠다, 빨리 가자! 이거만 하고요. 야, 진짜 빨리 내려와, 진철이. 둘 다 와봐. 숙제부터 해야지. 할 건 해놓고 놀라 했잖아, 아빠가. 네. 어? 숙제는 5분 동안 하고 게임은, 야, 아빠 공부한 만큼 게임해라 했잖아. 어? 가자, 일하러 가자. 네. 양말이랑 다 신고, 어? 긴 바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하러 가려면? 아니, 저 아까도 이 반바지였어요. 네. 알았어, 가자. 일하러 가자. 시원할 때 가야지, 빨리 가자. 자, 드려프대 하나씩 잡아.
깨끗한 걸로 하나씩 비료포대 하나씩 깨끗한 거 잡고. 찢어진 대로 해. 일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한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아이들은 오늘도 고추밭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 문제가 이거 심각해 보이네. 그러니까요. 아내분도 완강하지만요. 남편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내분의 이야기하고 네. 남편분의 이야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또? 아내의 그 좀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이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동법에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 이 사건은 일주일 후에 흘길이 마을 법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의 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연주 씨? 아니요. 그래요? 아니, 사실 부부로 살면서 네. 이혼을 한 번도 생각 안 한 부부가 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머릿속이 좀 뒤숭숭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특히 또 이분들은 이혼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삶을 그렇죠.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 네. 좀 더 안타까웠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과연 아이들 교육관으로 벌이는 부부의 다툼. 최후에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판결을 내리는 우리 동네 판사 박지훈. 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사자 출석 확인부터 할게요. 원고 측 나왔나요? 예, 출석했습니다. 네, 원고도 직접 나왔네요. 네. 피고 측은요? 네, 피고 대리인 출석했습니다. 직접 나왔네요.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취지하고 재판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법상 네. 부부의 경우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보호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를 보면 남편분이 아이들의 교육보다는 농사일을 우선적으로 시키면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남편분에게 아이들의 농사일에 대해서 조정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잦은 문제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혼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해 줄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하고 양육권자, 친권자를 원고로 지정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네, 피고 측 답변하세요. 피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피고가 노가다도 하면서 10년 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노동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도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교육관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고 또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피고가 아이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는 부분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고, 피고 직접 이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원고도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재판 이제 시작했으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서 공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남편한테 여러 이렇게 시기와 이런 때를 만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물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하는데 많이 좀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절해 줄 것을 남편한테 많이 권했는데 남편은 또 반대 의견이 또 있네요. 네, 피고도 직접 나왔으니까 한번 법정에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을 안 시킬 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일하는, 뭐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니까 일을 안 시킬 때 와 보면 허건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게임만 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일하면 먹고 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애들 일하는 것도 기술도 배우고 게임하는 거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시간 하는 건 게 하는데 밤 11시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빠 보기에는 참 답답한 거죠. 그래갖고 게임 할 바에는 일하러 가자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 사건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주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의 그 노동 또 교육 과정에서 가치관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원고 측은 교육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피고 측은 게임보다는 차라리 노동이나 일을 배우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지금 청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증거 조사를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측 제출할 증거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 주장과 관련해서 그 아이들이 실제 일상생활이 어떻고 농사일을 그 일상생활 시간 중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그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 한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증거 자료 증거로 채택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얼만큼 하루에 일을 좀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늦여름의 태양 아래 붉게 여물어가는 고추밭. 뜨거운 날씨에도 묵묵히 고추를 따는가 싶더니 첫째, 이진철 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뭔가 느낌상. 더워? 네. 여기 진짜 괜찮지? 난 더운데. 더워? 응? 그뭐 하우스 안이가 따뜻하지 그뭐 춥겠냐? 아빠의 답변에 불평조차 없어진 아이들. 땀나라 그래. 차라리 빨리 해치우고 자리를 벗어나기로 결정이나 한 것처럼 한동안 오가는 대화 하나 없이 고추 따는 데만 열중합니다. 날마다 농사일을 거두는 두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루에 한 평일에는 2시간, 방학 때는 8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보통 하는 일은 보통 고추를 따거나 포도에 순을 따거나 그리고 일할 때 느낌은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아요. 평일에는 일하지 않고 주말이나 방학 시간에 6시간 정도 일하고 그리고 좀 쉬는 날 그때 좀 어디 아무데나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이 증거 영상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금 자녀는 큰 아이가 16살이고 둘째가 13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점을 봤을 때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일의 강도가 좀 강한 것으로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자, 원고 측 그 증인 신청을 하셨죠? 네. 증인 지금 법정에 지금 있나요?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장경애. 원고 측 신문하세요. 예,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네. 증인께서는 원고의 친동생이자 아이들의 이모이신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는 시간 이외에 아이들의 일상 생활 중에서 농사일을 하는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이제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와서는 이제 바로 이제 일을 하거든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이제 한 5시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어둡기 전까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계속 꾸준히 그렇게 일을 하면 싫어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들도 놀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빠가 이제 일을 시키니까 좀 보기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피고 측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새 애들이 뭐 어느 집이나 가면 애들이 다 게임을 하니까 그런 거는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교롭게 공부를 막 하다가 게임을 찰나대면 아빠가 들어와요. 그것도 그렇지. 안 한 건 아니야 이때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 아이들이 지금 거주하고 학교 다니는 이 주변 환경 속에서 네. 아이들이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게임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여기 시골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집에 와서 글쎄 물론 일도 조금 할 수는 있지만은 좀 적당한 선에서 조금 하고 게임도 좀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아이들의 동년배도 있나요?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세요. 네, 증인이 아이들을 생활을 많이 볼 텐데 네.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때 불만을 표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내거나 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애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불만은 표현을 잘 안 하고 잘 따라는 줘요. 증인이 볼 때 아주 즐겁게 좀 아버지랑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거죠? 가끔은 네, 그런 모습도 볼 때가 있어요. 네.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면 아이들 아직 하고 싶은 일이나 꿈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님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 좀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거나 하는 적은 없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거주하게 됐나요? 한 3년 됐어요. 평소 이제 이모로서 언니하고 원고 언니하고 잘 왕래를 하고 있나요? 네. 형부가 피고인데 아이들 이렇게 농사를 시키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물론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시키는 것 같기는 하는데 조금 애들의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해요. 이유가 그냥 일손을 덜 나고 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 그렇죠. 교육적 네.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교육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손을 좀 덜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일하면 얼만큼 효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남자애들이라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증인 고생하셨고요.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고 측은 뭐 영상 자료하고 증인 신청을 했고요. 피고 측도 혹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가 있나요?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영상을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 자료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자료도 증거 자료니까 지금 좀 플레이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사에서 올해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고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초보 농사꾼 이광일 씨는 조급한 마음에 괜히 아이들을 타일러 보는데요. 진서야, 여기 싫어하면 앞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응? 일을 열심히 하고, 응? 아빠 밑에서 이렇게 딱 배우다 보면 농사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 딱 아는 거지. 아이들을 일터에 데리고 나오지만 자식 걱정은 누구보다 큰 광일 씨. 그럼 아빠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조금은 전달됐을까요? 엄청 힘들진 않고 또 아빠 엄마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 갔다 오고 나서는 같이 닭사운드 해주고 씨름도 해주면서 같이 잘 놀아주셔요. 그날 오후 농사일을 마친 시각.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은 탈실험 최강자를 가리는 날입니다. 가봐야지. 야, 이상하게. 왜 이런? 왜 시작? 엄마가 더 입에 힘이 들어간다. 빨리 하나 둘 끄고 됐다. 진짜 해봐. 아빠를 줘. 야, 내 두 손을 해봐라. 네. 야 되겠냐? 아빠 지금 엄청 힘들어. 주걱주걱이야. 아빠를 도와주자.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지금 힘도 없어 아빠가 지금. 야, 아빠가 지금 겨우 버틴다. 야, 그러지 마라. 손가락 하나로만 하고 있어. 영상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내색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 피고가 아이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도 귀농을 할 수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 귀농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귀농을 했을 때 농사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같은 경우는 9살 난 그 아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높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피고 측도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까? 네. 그 포도 농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마을 형님이 계시는데요. 네, 법정에 있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제갈 종복. 자, 피고 측부터 신문 좀 해주십시오. 네, 증인은 그 여기 있는 피고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바로 옆집에 살기 때문에 그 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피고가 아이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네. 그 아이들하고 함께 일할 때 화목하고 뭐 아이들이 불만이 섞인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죠? 없죠. 네. 증인이 볼 때 아이들이 일을 하는 모습, 그런 과정 가운데 뭐 어떤 강요나 강제성이 좀 있나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일 능력보다 인내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일을 데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의 자녀도 있으시죠? 있죠. 증인의 자녀도 이렇게 농사일을 시키셨나요? 옛날이야 다 그렇게 뭐 시켰죠. 증인이 지금이라도 자녀가 있으면 일을 농사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애들이 일을 하면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다 좀 강하게 이제 키우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원고 측 반대 신문 네, 몇 하세요.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피고와 피고 아이들 사이에 일을 할 때 화목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증인께서 그런 모습들을 매일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거의 뭐 보다시피 하죠. 바로 옆집에 사는. 그러세요? 학교 방과 후에 모든 거를 농사일을 해야만 인내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나름대로 있겠죠. 이제, 예. 인내력을 키우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농사일을 거의 뭐 학교를 가지 않는 이외의 시간에 모든 걸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력을 키우는 거에 좀 한계를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꼭 학교에 갔다 왔다고 뭐 꼭 들고 간다는 것이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신문하겠습니다. 일하는 모습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아이들 어때, 얼굴은 어때 보이던가요? 즐거워 보여요? 즐거워 보이죠. 우리 증인 기준으로 즐거운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건지. 아무 부모라도 네. 제 자식 전부 고되게 일 시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 하는 거 보면 재미있는 것이기로 분위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질문은 뭐 답변을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 저 아이들을 임금을 줘야 된다면, 만약에 그 노동에 대해서 한 일당으로 한 얼마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애들이니까 뭐 용돈 이제 조금 주도 좋고 뭐 그렇겠죠. 뭐 저 아이들이 뭐 어른이라고 가정해서 노동을 한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노동으로 간 사람은 그거 모르죠. 그건. 네, 알겠습니다. 정인 고생하셨고요. 네.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 이혼 사건이긴 한데, 이혼보다는 아이들의 교육 또 그 일, 그게 참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아이들이 우리 법정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삼형제 아이들 중에 첫째 이진철 군, 증인은 아니고 편하게 이렇게 법정 앞에 좀 나와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원고 피고가 한 번씩 질문을 해볼까요? 아이들한테. 아이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사건 지금
핵심이 이혼보다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원고부터 또 피고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진철아,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고추밭에 가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야지. 귀찮아. 귀찮아? 힘들진 않고 귀찮다. 네. 방학 기간에 너희들 학교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 그치? 왜? 왜 그런 거 같아?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방학보다 학교 가는 게 좋다고. 아니 저게 도와주는 거면 본인이 공부하다 남는 시간에 도와주는 건데 저거는 주말 빼고 매일이면 주 5일 근무니까 이거는 노동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전화 왔더라. 너 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 집을 벗어나서 다른데, 다른 고등학교를 갈 건지 아니면 여기 가까운 근처의 고등학교 갈 건지 물어봤잖아. 근데 너도 생각 많이 했잖아. 그래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했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번에 말했. 3년만 꾹 참으면 집에 있겠다 했지? 3년만 고생하자 했지? 엄마가? 근데 교육 문제를 엄마 아빠가 둘 다 관여하면 되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그러고 있잖아요. 아이가 교육적으로 잘 되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아빠 좀 무관심해야 돼요. 괜히 뭐 교육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하는 대로 따라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요. 뭐 피고 대리인이나 피고 측도 혹시 질문 있나요? 진철아, 그 너네 일하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건 옳다고 생각해? 안 옳다고 생각해? 안 옳다고. 안 옳다고 생각하지? 아빠가 농사 배워주는 거 기술 배워주는 거라고 아까 말했지? 네. 어? 앞으로 커서 나가서 돈 벌다가 힘들면 아빠 밑에 와서 농사 지으라고. 네. 진철군 그 농사일 하면서 뭔가 좀 기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아니요. 아니 왜 요즘 명태 막 40 넘으면 잘리느니 농사는 그게 없잖아요. 정년이 없으니까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네, 우리 진철군 이 재판부에서 질문을 좀 할게요. 하루에 한 얼만큼 농사일을 하나요? 하루에요? 한두 시간 하나요? 언제? 뭐 학교 마치고 와서. 학교 와서 네. 한 1시간 반? 1시간 반. 공부가 좋아요? 일이 좋아요? 둘 다 싫어요? 한 가지라도 좋아야 될 건데. 혹시 장래 희망은 뭐죠?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 부모님이 우리 진철군, 진토군 이렇게 일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곤 하는 모습 많이 봤나요? 네. 어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때? 안 좋아요. 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잘 살면 좋겠어요? 잘 살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잘 산다 그러면 혹시나 엄마 아빠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라 하면 일할 거예요? 네. 그래요. 공부가 많이 싫어요? 아니요. 공사하면 막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그런 걸 다 생산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큰다는 거는 네. 요즘 아이들로서는 크나큰 산 교육이에요. 그것만은 다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철군 들어가고 둘째 우리 진토군 또 있나? 진토군 좀 나와주세요. 둘째 진토군이에요? 네. 아유 잘생겼네요. 자 원고 아니 원고 대리인 또 피고 대리인 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진태야 너 꿈이 뭐라고 했지? 나 크리에이터. 근데 농사만 계속 지으면 크리에이터가 될 것 같아? 아니?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조금 더 농사보다 조금 다양하게 조금 배우고는 싶지? 응. 피고 측 혹시 있나요? 진토야, 네? 너 아빠가 이거 뭐 일 하루 종일 시키는 거 아니잖아. 한두 시간 시키면 집에 오면 또 11시나 이때까지 게임하잖아. 응. 어? 그 시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꼭 일하는 시간에만 네가 꿈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아빠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아빠가 혼자서 5명을 다 먹여 살리기는 힘들잖아. 일손 거들어주면 맛있는 것도 한 번 더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네. 일하고도 짬 시간이 또 있잖아. 토요일 같은 데도 있고 일요일 같은 데도 아빠 무슨 계속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란 말이다. 네. 어? 네. 아빠 네 꿈은 뭐 막지 않아. 네. 대리님. 네. 진톡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진톡은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유튜브 찍는 사람. 영상 만드는 거. 농사일 하면서 한번 찍어봤어요? 아니요. 앞에 탁 대고 농사하면서 그것도 유튜브 하면 되긴 한데 생각은 해봤어요? 아니요. 우리 진톡군한테도 또 질문을 똑같이 해볼게요. 공부가 좋아요? 농사가 좋아요? 공부가 나아요. 공부 훨씬 나아요? 그럼 농사하는 시간에 공부하라 하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게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하는 거 이것 때문에 엄마 아빠 싸우거나 다투고 하는 모습 많이 봤나요? 네. 어느 정도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 번?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네. 뭐 크게 싸우나요? 크게 싸우는 것 같은데. 장래 꿈이 크리에이터고 또 엄마 아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또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형아가 일을 많이 해요? 본인 일을 더 많이 해요? 보통은 거의 웬만하면 형아가 하면 저도 비슷하게 똑같아요? 하는데 누가 힘이 더 세요? 힘은 제가 더 세요. 더 세요? 그래요. 뭐 더 하고 싶은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진톡은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혼을 청구하고 원고가 피고한테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 아이들,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달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건인데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혼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뭐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사건은 이혼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노동, 농사일, 아이들의 교육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서 직권으로 조정으로 제가 해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은 조정에 해부하도록 하겠으니까 원고 측, 피고 측은 특히 이혼 말고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좀 의견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원고 측이 원하는 뭐 다른 것들, 뭐 도시에 가서 교육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고 측도 조정안을 좀 제출해 주고요. 피고 측도 조정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휴정을 한 뒤에 다시 조정안을 보고 조정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극장 우리 동네 법정 제3화 아이들 교육 문제를 두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부부. 아이들에게서 공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물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하는 데 많이 좀 일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니까 일을 안 시킬 때 와보면 허건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애들 일하는 것도 기술도 배우고 게임 할 바에는 일하러 가자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는 부부의 의견.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개정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은 재판이 아닌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 사건이고요. 일단은 원고 측, 피고 측 조정안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고 측.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가정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가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가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고 그 방법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리를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다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많은 걸 경험을 했을 때 난 저거 하고 싶어 라고 생겼을 때 꿈이 생기고 그 방향으로 가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를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또 만약에 농사일이 너무 바쁠 때는 그거를 좀 늘리고, 또 방학 때도 요일을 정해서 한 2-3시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 측이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농사일을 하되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일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이라는 것도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같이 농사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꿈을 심어주는 쪽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두 분이 이혼을 원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원고 피고가 아이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가 또 엄마 아빠로서 자식, 아이들을 이제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은 이혼을 청구를 했지만 그 이혼 부분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다시 청구를 통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우선적인 거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가외활동, 그리고 농사일, 그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교가 우선이면 농사일이나 가외활동은 좀 뒤로 밀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되 당분간 2달 동안 일주일에 3회 정도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회 이상은 일하지 않고, 또 그 3회도 순서로 학교, 가외활동, 그 다음에 농사일이니까 만약 학교 활동이라든지 또 도예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가외활동이 있다면 그게 농사일보다 우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정안대로 아이들 교육을 해보고 2달 동안 일단 그것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혼의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피고도 그것을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원고 피고 대리인은 재판을 좀 요청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2달간 이 조정안대로 아이들을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동법 제3화. 아이들 교육을 두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부부 편이었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 같죠? 제가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이혼만이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교육관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서야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 한 가정이 평안해야 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한 발짝씩 양보하셔서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부부의 어떤 행복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 저희들은 또 다음 법률 사각지대로 달려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애들은 아빠 잘 따라서 할 것 같고 엄마 역시 참 강하니까 애들 교육도 잘 시키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조금 도움을 받아야지 애들한테. 그래도 확실히 법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틀린 사람 그냥 올바르게 받고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